네, 저는 이제 렉서스 부스로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도 굉장히 좀 강렬한 신차가 있는데 어떤 신차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차를 지금 너무 약간 주차해 놓은 듯이 지금 도열을 해놔서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요. 뭐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신차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메인 무대에 오른 차는 이제 GS450H F 스포츠 모델입니다. 지금 GS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거쳤어요. 그래서 원래 맨 처음에 스핀들 그릴을 강조했던 GS도 저는 좀 과격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워낙 많은 신차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이 훨씬 더 과격해진 디자인이 익숙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렉서스 같은 경우는 정말 성격이 이제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와 고성능 모델을 이제 같이 간다는 기본적인 성격이 있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그 토요타와 달리 그 연비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성능을 위주로 세팅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차가 바로 보고 계신 이제 GS450H입니다. 지금 이 차는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거쳤고요. 지금 국내에 처음으로 이제 소개되는 모델입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그 기존 모델과 변함이 없지만 굉장히 디자인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많이 변했는데 실내는 제가 지금 살펴볼 수 없고 굉장히 아리따우신 여성분을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렉서스가 추구하는 그 L자 테일램프 디자인이 더 선명해졌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렉서스처럼 굉장히 투명한 테일램프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전 올드스쿨인데 지금 또 렉서스가 GS에 이렇게 또 새롭게 적용한 모습이네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이런 머플러는 이제 밑쪽으로 이제 감춰져 있고요. 대신 이제 디퓨저 디자인을 좀 굉장히 생각보다 좀 스포티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머플러가 없음에도 조금 허전함이 좀 덜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렉서스 이 GS450H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GS 라인업, GSF를 뺀 라인업 중에서 굉장히 가장 빠르고 성능이 파워풀한 모델입니다. 가장 힘이요. 그래서 이런 휠 같은 디자인을 봤을 때도 그냥 역동적이죠. 무척 역동적이고 타이어 사이즈도 이건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볼 수 있었던 사이즈는 아니에요. 분명 이건 고성능 스포츠 세단에서 볼 수 있던 그런 타이어 사이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밑에 패널 쪽에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이제 엠블럼이 박혀 있는데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엠블럼이 있고 이쪽엔 또 이제 F 스포츠 엠블럼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과 효율이 공존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그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네, GS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세단은 아니고요. ES가 전형적인 세단 역할을 담당을 하고 GS는 조금 더 정말 이제 프리미엄 그리고 그 성능을 강조한 그 세단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도 사실 ES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과격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GS에서부터 결국에는 이 스핀들 그릴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핀들 그릴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고요. 부메랑 LED도 장착이 돼 있고 지금 이 헤드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제 렉서스가 이제 LED 헤드램프를 적용하면서 했던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F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격한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실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라디에이터 그릴 사이에 이렇게 바가 있어서 조금 그릴이 좀 나눠진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전혀 하이브리드 모델 같지 않은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이 GS450H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GS 모델 중에서 가장 과격하고 강력한 모델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이 차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되는 GSF, GS 모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입니다. 일단 BMW M5 그리고 메르세데스 AMG E63과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보닛이 낮고요. 이렇게 깎아지듯이 아주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도 범퍼 하단 부분도 이제 카본 파이버가 장착이 됐고요. 사실 이런 부분도 플라스틱인데
아주 금속처럼 뭐 카본 파이버처럼 보이게끔 디자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본닛 안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뭐 BMW나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는 터보차저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고성능 모델에는 자연흡기, 대백이랑 자연흡기 엔진을 많이 썼는데 이제 그런 모습은 많이 사라졌고, 렉서스는 그에 반해서 아직도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력 시장이 렉서스는 좀 미국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장착된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V8 5.0L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RCF나 뭐 동일한 엔진이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RCF, 뭐 GSF 다 좋은 자연흡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좀 오래된 엔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 모델에 따라서 세팅을 그렇게 달리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RCF와 동일한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최고 출력이 한 473마력 정도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엔진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경쟁 모델에 비해서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밸런스 측면에서도 이렇게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고성능 모델을 자연흡기 엔진으로 만날 수 있는 차는, 그것도 세단으로 만날 수 있는 차는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베이스는 동일하지만 차체 강성을 위해서 여러 부분을 더 보강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일반 모델에서 보다 한 20mm 정도 더 낮춰서 저중심 설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렘보가 제작한 브레이크 디스크가 장착이 됐고요. 일단 휠 디자인부터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도 파일럿 슈퍼스포츠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즈가 아마 저 M4, 저 모터레퍼 타고는 M4와 동일한 사이즈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도장 자체가 이 펄이 굉장히 반짝이고 이 빛에 따라서 깊이가 다른 색상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차체 굴곡이 많은데 그 굴곡이 다 다른 색으로 표현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쪽에 아주 거대한 이 공기 통로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브레이크 열을 식혀주고 이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장치죠. 사실 렉서스나 도요타 같은 경우가 공기 저항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쩔 수 없이 프리우스 같은 모델이 연비를 좋게 만들려면 공기 저항을 이제 최소화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 기술이 고성능 모델을 만드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노하우들이 이런 고성능 모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렉서스 F 시리즈들은 이런 카본 파이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차는 조금 소극적인 느낌도 드는데 뭐 어쨌든 기본적인 세단이라는 뭐 그런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렇게 두꺼운 카본 파이버 리어 스포일러를 장착한 차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화려한 색상의 컨셉카가 있습니다.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이고 이 비율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은근히 4인승이에요. 4인승 모델입니다. 그리고 일단 뭐 이 컨셉카를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 렉서스의 최신 행보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렉서스가 지금 뭐 GS라든지 RCF라든지 이런 모델을 내놓기 전에 항상 그 전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컨셉카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컨셉카를 빠짐없이 양산을 해냈고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지금은 굉장히 좀 멋있게만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앞에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